시선 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 비행기 표 달라고 일본 가야지 나. 아닌데. 일본. 지금도 계속 댓글이 그렇게 달리고 있잖아. 특정 장르. 그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떻게 특정 장르 진짜로 출연하면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근데 특정 장르가 아니고 지금 뭘 아냐? 댓글 보니까 일본 영화 중에 카메라 멈추면 안 돼? 하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나오죠. 모르고. 근데 지금 저는 우리 머털도사가 저기 있는 줄 알았어요. 머털도사 좀 저 뭐야? 힘들게 어. 일본 공포 영화인데요. 네. 저기 지금 한 분이 지금 주인공이신데 어. 약간 머털도사님 나는 하고 예. 영화 공포 영화를 안 봐. 네, 저거 재밌습니다. 무서워서 안 저 봐. 되게 재밌습니다. 봤어 저거? 저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되게 유명한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특정 장르가 공포라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 아, 그래서 지금 이왕 출연할 거면 그 장르로 가야지 왜 공포로 그래서 가기는. 지금 그 방송 그 유튜브 짤짤이 쇼라고 하는 방송에서 제작진 난리가 났어요. 계속 지금 언급을 해주시니까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출연료 보고. 보내라 그래. 출연료 그래서 계좌번호 적어준다. 제가 아주 진지하게 김종배 우리 머털도사님은 출연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님이 종배님 젊은 시절 점점점이라고 해놨는데 네. 괜찮았지. 멋있었죠. 괜찮았지. 아 근데 그거는 질문은 드려도 될까요? 이제 수염이 멋들이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저는 방송할 때부터 기르신 건 알긴 이탈남할 하는데 때 팟캐스트. 왜냐하면 그때부터? 팟캐스트 이탈남을 하는데 이제 그냥 이슈 털어주는 남자였는데 네. 이게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아하. 털난 사람. 털난 사람 이수 털어준 그때 사람.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털 긴가 깎지 마라. 제가 6개월 동안 털을 안 깎은 적이 있어. 와. 학교 다닐 때. 예. 막 수북해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경조사 했을 때 수염을 밀었지. 그렇죠. 평소에는 안 밀고. 그림 하고. 와. 그렇지. 근데 멋들어집니다. 수염이. 저도 수염이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수염을 한번 길러 보니까 저렇게 나지가 않아요. 멋들어지가 나야 기를 수가 있는데 이게 요즘 흰 수염이 많이 나가지고. 뭐 수염 염색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수염 염색을 한다고? 하긴 하던데요. 하는 사람들 중에는. 머리 염색도 안 하는데 무슨 수염 염색을 해. 그냥 생긴 대로 살라고 하지.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짤짤이 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더 잘 돼야 되는 우리 천기 누설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어제 사법농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의 어떤 행보, 뭐 직무 배제까지 나오고요. 네. 사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권 일부에서는 또 얘기가 백혜련 나오고 의원이 있습니다. 본 그 용단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백혜련 의원이 이제 간사입니다. 법사위 간사 법사위 간사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 뭐 저는 그 인터뷰를 끝까지 좀 들어보니까 막 100%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용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앞으로 뭐 용태 부분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의 본인의 어떤 인터뷰나 얘기 보면 재판에 다투겠다 했던 거 봤을 때는 용태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 결국은 김호수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가장 무난한 방법은 그냥 그렇게 가다가 총장 임명이 되고 검사장. 어차피 총장 임명되면 검사장 인선부터 하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양새가 가장 좋은 거겠죠. 네, 그게. 그런 모양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할 때마다 딱 한 명이 계속 떠올라요. 누구? 그냥 이성윤 지검장 얘기가 저는 그 앞에 보이지 않고 뒷모습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아른아른거리거든요. 왜?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등등이 윤석열 지검장 이제 메시지를 낼 것이다. 5.18 되면 뭘 할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거하고 계속 배치되는 부분이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곁에 있냐 없냐, 중앙지검장이 있냐 없냐 이거랑 자꾸 매치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좀 더 풀어보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이성윤 지검장이 용태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저는 바로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메시지든 아니든 뭐든. 근데 끝까지 만약에 중앙지검장 자리에 계속 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 행보의 모습, 정치 행보를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하는 모습은 조금 아직까지 시간을 좀 둘 것 같다는 쉽게 하면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견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앞에 막는 역할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래서 제가 모두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오늘 좀 그거 분석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이제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부 장모나 네, 뭐 부인 관련 사건 그겁니다. 수사 예, 이걸 이제 그 총지휘하고 있는 게 이상용 지검장이고 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로 정치 선언을 한다면 그 이제 고비를 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중에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있는 그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둘째 문제고 네. 정치 선언을 할지 안 할지부터가 이제 아주 문제. 그 정도입니까? 지금 단계에서?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또 이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맞습니다. 계속 언급해. 이분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뭔가 모르는 것 같아. 자 오늘 그러면 윤석열 마음을 나도 몰라 이런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 얘기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들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죠. 풀어봅시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의 두 마디부터 제가 한번 다시 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네. 엊그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먼저 제3지대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은 옛날하고 세상이 달라졌다. 국민 지식 수준이 높고 정보도 풍부하다. 과거처럼 정당의 여론 수렴 및 확산, 동원 기능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특히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지지받는 후보자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자체 세력만 갖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고 기존 정당이 거기에 합류할 수도 있다. 대선은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중요성이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3지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윤석열 전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껏 한 번도 내가 먼저 가서 해본 적이 없다. 찾아와서 부탁하면 내가 판단해보고 결심할 거지. 이것도 저도 어떤 시사평론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총장 전화 기다린 거 아니냐 했는데 아이고 그거 떠들어 죄송합니다. 틀렸나 봐요.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좀 떠들었다고. 아무튼 요 두 마디를 딱 네. 같이 매치를 시키면 네. 잠정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내재적으로는 이율 배반에 빠져 있고 어허. 외재적으로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 뭐 어려운 얘기긴 한데 뭔가 큰 오류에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네요. 자, 네.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네. 먼저 내재적인 측면인데 내재적으로 이율배반적이다. 논리가 네.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자 김종인의 설정법에 따르면 김종인과 윤석열의 관계는 뭡니까? 멘토와 멘티의 관계야. 본인이 멘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네. 찾아와서 부탁하면 내가 네. 판단해보고 결심할 거다. 멘토와 멘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수 가르치고 한 수 배우는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은 정치적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존재다. 인큐베이팅 좋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간단히 정리. 가르쳐줘야 된다. 내가 그렇죠. 다 가르쳐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아하. 자 그러면 국민에게 지지받는 후보자의 요건은 뭘까? 다시 말해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존재를 이런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정치적 어릿광대. 어릿광대 어릿광대가 국민의 구심이 될 수 있나? 안 되겠죠. 깜냥에 그렇게 되는 건가? 젖병 물고 있는 존재는 보호의 대상이지 지지와 추종의 대상은 아니잖아. 그렇죠. 젖병 물고 어릿광대 같은 사람을 국민이 그러면 지지할까요? 그럼 이 두 말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 좀 안 맞네요. 그잖아요. 예.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설령 그러니까 대권에 생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김종인을 안 찾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안 찾죠? 왜 안 찾는가 이야기 많이 전화 하잖아요. 한 통 안 했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문자도 안 넣어. 왜 그러냐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게 볼 당연한 때. 겁니까?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예. 자신의 정치적 미성숙을 국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내는 진짜로 좀 배워야 될 사람이고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쉽게- 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김종인의 설정법을 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야. 본인이 가버리면 정말 정치적 인큐베이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이 필요해서 가서 한 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네. 이제 뭐 밥도 먹고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금태섭 원희룡.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어요? 김종인이 뭐라고 하더냐? 네. 뭐를 배우고 왔느냐?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고 그게 기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묘사되는 순간에 그럼 보이는 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오히려 나쁠 수밖에 없네요. 만나.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자 그 대선 정당 조직 없이도 치를 수 있어. 네. 확실한 후보자가 있으면 음흠. 그럼 모든 건 후보자로 수렴이 돼야 되는데 네.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렇게 돼 버리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니까 후보자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후보자가 후보자의 깜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면 그게 바로 보도되면서 너는 후보자인데 이 사람보다 한참 밑에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후보자의 어떤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네.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네. 그러면서 또 자신을 멘토로 설정하면서 후보자의 어떤 깜냥을 깎아내리는 아유. 지금은 자기 이율배반에 빠져 있다니까. 야 이거는 논리가 말을 하면서 논리가 충돌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율배반적이다. 내 와. 해석이 뭐 맞죠? 100%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날 이유가 없는 거네 사실.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김종인을 왜 찾아가냐고 지금 타이밍에. 그거는 찾아가더라도 네. 정치 행보를 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것으로 되면서 음흠. 어떤 수평적 협의나 네. 논의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찾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지금- 단계에서 뭐 배우러 간다는 느낌 그러면 자기 깎아먹는데 왜 가냐고. 갈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예. 윤석열이 김종인을 찾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순간에 자신의 정책 색깔이 규정이 돼버려. 아하. 그잖아. 아예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은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왜 지금 출발도 안 했는데 왜 자기 스스로 갇혀버리냐고. 그것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본인의 위상과 음흠. 윤석열이 생각하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위상은 다른 거야. 완전 다르다. 네. 이 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외제적인 측면을 갖고 얘기를 하면 외제적 측면은 지금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라고 왜 그러냐면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좀 제대로 보고 이야기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아. 건데 자 제가 두 개의 케이스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정몽준 케이스가 있었어. 정몽준도 대권 후보였어요. 2002년 네. 이때 뭐냐면 그 대선 후보 여론조사할 때 정몽준이라는 이름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었는데. 자 한일 월드컵이 기점이 돼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성공적 개최가 이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떴어 정몽준이.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뜨면서 어떻게 됐어요? 독자 출마를 감행을 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말대로 기존 정당의 일부를 흡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민주당 내 후보 단일화파, 네, 맞습니다. 후단파 네. 이들을 일부 흡수를 해서 음흠. 독자적인 어떤 세력을 구축을 해서 대선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마는 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뭐 알다시피 단일화 깨고 뭐 난리치다. 아 죄송합니다. 네. 결국은 그잖아요. 끝났죠, 그 정치 결과가 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럼 아까 한겨레에서 인터뷰했다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정몽준 케이스하고 대입을 해봐. 반대 케이스네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과정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아니다. 네, 본인의 정치 인생이 끝날 정도가 되어버렸다. 아니다. 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네. 두 번째 안철수 케이스가 있어요. 안철수, 네. 이때도 이 바람은 뭐 55% 지지율 나오고 했을 정도까지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진짜. 그래서 이 바람에 올라타서 독자 출마를 했어요. 네. 2012년에. 네. 자 그러면서 새 정치를 내세웠고 거기에 걸맞은 새 세력을 모은다면서 다른 길을 걸었어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기존 정당의 어떤 그 편입돼 있지 않고 몇 명이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긴 했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몇 명 예를 들어서 박선숙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들이 이제 그 합류를 하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시민사회 쪽에서 오면서 합류를 했었어요. 음흠. 근데 그래서 어떤 기존 정당과 선을 그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는 결과는 뭐 출마 자체도 못 해버렸죠, 결국은. 아니 출마는 했었죠. 근데 네. 이제 단일화가 되면서 울면서 사퇴를 했고 음. 울면서 이제 그 했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몽준 케이스와 안철수 케이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과정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다. 그렇죠. 한 명의 주자가 뛰어들어서 뭔가 했는데 그 시작은 비슷한데 결과는 똑같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과정은 창대했으나 그러니까 끝은 미약했던 게 두 케이스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이 케이스를 본인이 계속 그 현장에 그러면 있었으니까 알겠죠. 당연히. 내가 볼 때 그러면 지금 아까 저는 확증 편향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이분은 어디에 꽂혀갖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거는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프랑스 마크롱 얘기는 마크롱 하거든요. 케이스. 마크롱 케이스에 꽂혀 있는 거 아닙니까? 마크롱 얘기 계속하는 거 보면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그 예외 케이스 보기 이전에 예.
우리나라에서 작동했던 더 많은 케이스부터 지금 한번 그러면 비교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돼야 그게 균형 잡힌 시각이 나오고 균형 잡힌 결론이 나오는 건데 어느 하나만 부각시켜갖고 이게 지금 그 시대적 조례면 새로운 현상일 수가 있으니까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일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많지도 않는데 그런 아직까지. 자, 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정몽준 케이스와 안철수 케이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과정에서 놓고 보면 모두 지지세가 약하고 분열이 심각했던 기존 정당 조직에 그다음에 기존 정당의 후보에게 최종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네. 경선 과정에서 졌어요 대부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다른 것 몰라도 대선은 후보자가 정당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어떤 조직 기반이 없어도 치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정몽준 케이스와 안철수 케이스에서 그대로 대입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하.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 답변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답변할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국 걸 볼 거 없이 우리나라의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는 후보 한 명으로 조직을 이겨서 대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선조차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 경험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마크롱만 보고 정몽준 안철수는 안 보느냐? 이게 확정 편향이면 뭐가 확정 편향이야? 그렇죠. 자기가 어떤 설정해 놓은 가설에 부합되는 경우만 그 채택을 하고 나머지는 언급을 안 하면 그게 확정 편향이에요. 그게. 논거를 대려면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필요한 것만 보고 그것만 바라봤을 때 이걸 확정 편향이라고 이 부분은 분명히 확정 편향에 가깝다라고 우리 모털도사가 지적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왜 그러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저래요? 그거 참 왜 저래요? 자 여기서 제가 네. 이거는 추정이죠. 뭐 100% 추정인데 네. 한번 봅시다. 이 본인 스스로도 멘토로서이다. 이걸 과잉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본인은 멘토다. 항상 멘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안철수 케이스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만약에 그러면 아니 마크롱 전에 안철수는 어떻게 말씀드릴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실래요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싶은 생각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네. 내 일찍이 알아봤다. 그거 안철수는 안 될 거라고. 다시 말해서 후보자의 깜냥으로 부족했다. 예. 이렇게 얘기할 공산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된 평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일관되게 나왔으니까. 되게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주인공을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맞추면 안철수의 케이스에서 특징점은 뭐냐면 멘토로서의 김종인의 부재 상태. 안철수 처음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그런 어떤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독자 출마를 예. 하는 순간부터는 김종인이라고는 존재는 없었거든요. 예.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멘토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하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멘토의 부재 상태. 아마 이걸 원인으로 꼽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 이걸 하나로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러면 자 정당 조직이 없어도 치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당 조직이 없는 대신에 꼭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뭡니까? 물론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후보자의 지지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후보자의 지지세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옆에서의 조력자. 근데 조력자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스핀 닥터를 넘어서 거의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는 철인 수준의 조력자. 아주 최강력. 완전 훈수를 두는 모든 것을 다 자주지해 줄 수 있는 훈수를 두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깔려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철인 정도의 안철수에서는 그게 네. 없었는데 네. 만약에 앞으로는 그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가정법을 깔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결국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종인 한 명밖에 없는 거지. 네. 본인이 그런 어떤 멘토- 예전에는 내가 없었기 때문에 안철수는 안 됐고 앞으로 되려면 나의 철인 같은 나 정도의 멘토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 결론을 내리면 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 위원장은 아주 심각한 자아 편향에 빠져 있다. 쉽게 무슨 얘기냐면 네.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아니야. 전지적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빠져서 지금 정치 분석을 하고 있고 정치 평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시점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얘기하고 있다. 자신의 시점 수준이 아니라니까. 근데 자신이 어떤 존재냐면 네. 전지한, 네. 전능한. 전능한 저는 모든 정치 위에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깔고 예. 지금 저 접근하고 오늘 있다. 얘기 들으면서 많이 동의가 되는데 음. 근데 국민의힘이 좀 내부에서는 뭐 여러 의원들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김종인 위원장 막 그렇게 강력한 비판은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네. 국민의힘을 입에 올릴 때의 어떤 그 내용을 좀 가만히 보면 네. 이중이에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아사리판이라고 막 하면서 예. 그 저기 구제불능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개혁을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그잖아요. 뭐 혼내면서도 그런데 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아사리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에 깔려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국민의힘을 향한 정서는 애정입니까? 증오입니까? 애증이 교차하는 겁니까? 글쎄요. 애정 같기도 하고 뭐 그 정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다리 접근법이다. 잠깐만요. 또 여기 또 구조화 흐름 오늘 나오는데 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어. 무슨 얘기냐면 그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라는 존재는 뭐냐?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첫째,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를 당기기 위한 시드머니적 성격. 종잣돈. 그렇죠. 내가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손아귀에 쥐고 있고 음흠.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어필 포인트인데 네. 내가 지금 이렇게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보증이 바로 국민의힘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아하.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꺼림과 동시에 윤석열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윤석열이 만약에 홀로서기로 갔을 경우에 그거를 대비한 손해보험적 성격. 두 가지 그러면 여기서 성격이다.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제 그러면 사라질게. 아하. 내 역할은 여기까지고 나 할 거 없으니까 윤석열이 나를 안 찾아주니까 나는 할 게 없으니까 끝낼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모색해 들어가기 하나의 발판으로서의 손해보험적 성격. 이야. 이 두 가지를 다 깔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중적 접근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해가 되네요. 저는 저렇게 비난하면서 뭐 사리판이라 얘기했다가 또 잘해달라고 저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보니까 이중적으로 양다리적으로 그러니까요. 살짝 걸치고 있던 느낌도 사실 드네요. 만약에 이 분석이 맞다면 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 언론에 의해서 네. 묘사되고 있는 거와는 전혀 다른 지금 실상이 확인이 된다. 무슨 이야기냐? 어떤 거죠? 지금 뭐냐면 뭐 보선 승리를 이끈 뭐 최고의 주역이자 1등 공신으로 하면서 언론이 줄 서갖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건 한순간이고 엄밀하게 놓고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아하. 뿌리를 내릴 곳을 찾지를 못해서 배회하는 구름 속에서 산책하는 존재다. 야, 이렇게 평가하는 곳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여기 있잖아. 왜냐하면 딱 와닿아요. 천기누설은 삐딱선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자, 구조와 흐름이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반쯤 사선으로 돌려놓고 계속 윤석열을 쳐다보면서 손짓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그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어정쩡한 위치일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이제 조금씩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외화 내빈일 수가 있죠. 뭐죠? 겉은 화려한데 아, 속은 비어 있는 거지. 그래서 더 화를 내는데 정치적 처지의 측면에서. 정치적 상황에서는 정치적 처지의 측면에서. 외화 내빈. 어휴. 자, 여기서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네. 계속 안 찾아오면 네. 안 찾아오면 그때 어떡할 건데?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꾸 화내고 있어요. 그잖아요. 또 잔뜩 화가 있다니까요. 아마 우리 젊은 사람 잘 아시겠지만 이 채팅창 있잖아요. 채팅창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일이 안 없어질 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씹힌다. 씹힌다, 일씹이라고 이렇게 요새 젊은 사람들 그렇죠. 표현하는데 맞아, 씹힌다. 아마 이 메시지를 몇 번 던졌는데 윤석열 총장 지금 읽질 않고 있습니다. 일이 안 없어지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근데 엄밀하게 네. 우리는 가끔 놓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한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한번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혹시 그러니까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사퇴한 후에 네, 정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과정에서 네. 정치인을 만난 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만난 거는 선생님한테 공부 배우러 뭐 외교인가 뭐 노동 배우러 간 적은 뭐 이제 있어도 100세 철학자 만나고 온 건 아는데 정치인을 만난 적이 있냐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게 있냐고. 확인된 게 한 명도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도 한 명도 없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뭘 뜻하겠냐고. 그런데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말끝마다 윤석열을 거론하냐고. 그잖아요. 그러네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만나는 게 좋은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언젠가 만약에 정말로 만나긴 언젠가 만나겠죠.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정말로 대권 도전한다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오겠죠. 언젠가는 만나겠는데 네. 그 자기가 어떤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1차 관문으로서 음흠. 1차 관문으로서 김종인의 어떤 그 밑으로 가가지고 네. 사찰을 받는다. 음흠.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 모털 도사님께의 결론이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글들을 주셨습니다. 네. 내 이름 꼰다님, 우리 김종민님의 삐딱선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고 진여울님은 그 영화 배우 얘기를 했었는데 종배님이 100배 나와요. 당연히 낫죠. 특정자는 한번 출연해 봅시다. 당연히 낫습니다. 당연히 소질이 있는 점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빨리 비행기표 내놔. 네. 일본에. 이거는 한번 김영선님이 쓰신 글인데 네. 윤석열은 장모 부인권만 잘 넘어가면 차기 대통령 될 수 있음.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제가 정몽준 케이스와 그 안철수 케이스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네. 정몽준 케이스나 안철수 케이스는 본인이나 가족의 어떤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서 드롭된 케이스입니까? 아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지 않다. 제가 아까 이제 네. 시간상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네. 안철수 현상이 확 불었다가 그 이 대선 즈음이 되면서 쫙 빠지면 20%로 곤두박질 네. 쳤어요. 완전 빠져서 버렸습니다. 이때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 표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하락세로 하향 추세로 확 돌아버렸느냐를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진단 가운데 하나가 조직 기반의 부재. 그렇죠. 말 아무리 그래도 그 대선 후보인데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를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개인기로만 의존할 수 없고 결국은 정당 조직 기반이라고 하는 게 중시한데 이게 없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작동을 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불안해요. 그거는 사실. 그때 이런 분석이 허다하게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때의 그 이야기와 아하. 그때의 분석과 요번 제가 이제 인용해드렸던 한겨레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멘토를 한번 대비시켜서 한번 봐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의 영역인데 네. 그러면 해석의 영역에서 사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안철수 현상의 흥망성쇠의 과정이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대입해서 보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답은 나와 있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주십니다. 자, 김종인으로 이슈몰이는 가능하지 않나? 전작권 한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이거는 그 아니죠. 정반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슈몰이의 주체가 아마 윤석열을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슈몰이의 주인공은 본인이 되지 왜 김종인으로 이슈몰이를 해요? 그렇죠. 본인으로 그래서 이슈몰을 해야죠. 김종인 위원장은 오히려 멘토를 너무 즐기고 전지적 혼자 1인칭 전능한 시점에서 네.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이거는 한번 민초민 본샤님인데요. 김종인 뭐 예전에 민주당에 더 있었고요. 민주당 와서 좀 도와주면 어때? 이재명 잘 키우면 김종인 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는 뭐냐면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적 역량이 탁월하다. 뭐라서 뭐 어느 신문이 정당 소생술사 뭐 이런 식으로 별명 붙여줬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예. 언제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정밀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예.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엄청 진짜 과한 평가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품이 끼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품이 있다. 예, 잘 봐요. 재미난 네. 게 뭐냐면 한겨레 인터뷰에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었던 비결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LH 사태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바탕에 세금 문제 이런 게 깔려 있다. 저는 그런 해석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게 LH 사태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한다. 과소평가를 하는 이유가 뭘까? LH 사태는 김종인 작품이 아니에요. 김종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돌발 요인이었어요. 돌출 요인이었죠. 예, 돌발 요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 이렇게 만약에 그거를 어떤 주된 어떤 그 압승과 참패의 요인으로 삼으면 김종인의 역할은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김종인 역할보다는 돌출 요인으로 된 거라고 보는 약간 좀 거잖아요. 과한 얘기겠지만 어찌 보면 요행수가 더 많이 통했다. 그렇죠. 운이 작동한 거죠. 국민의힘 그렇죠. 입장에서는. 운이죠. 운. 네. 요행수라는 운빨이죠. 표현보다 네. 운이라는 표현이 더 네.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김종인의 역할과 김종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에 대한 평가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아무튼 이런 어떤 그 전제는 김종인이 거의 정치적 화타 그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핫타도 핫타 정말 곧 수술을 잘하는 명인데 저는 이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가가지고 정반대로 하고 민주당 가서 정반대로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정당 가서 중도로 끌어오고 또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가서 중도로 끌어오고 그 아주 간단한 방법 아니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하니까 또 하나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저도 한때 그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한겨레 인터뷰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등판했던 걸 잘 보면 어떤 정당 구조와 정치에서 어느 한 정당으로 힘이 급격하게 쏠렸을 맞습니다. 때 힘이 쏠렸을 때 어떤 그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다른 정당에 가서 정당 소생술사의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주변에서 여러 명 본 적이 저도 있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 이른바 일본식 정치 구조로 가면 안 된다. 한국이 뭐냐면 거긴 자민련 사실상 자민당 일당 독재 시잖아요. 자민당 아니면 다른 당. 원 플러스 알파 정당 구조. 그렇죠. 그잖아요. 네. 자민당과 일곱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잖아요. 보입니다. 예. 이거는 정치의 발전이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그래서 정치의 힘이 한쪽으로 한 정당으로 쏠렸을 때 딴 반대쪽에 정당으로 가서 가고. 이제 한다. 예. 아 이러면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거의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정치적 의협심이 네. 하늘을 찌르는 분인데요. 그럼 제가 하나 반문을 하고 싶은 게 그러면 2012년에 새누리당으로 간 것도 그런 맥락이냐. 그잖아요. 그때는 아니 아니었던 박근혜 것 같은데요. 체제에서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 비대위원하고 국민행복 추진위원장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확 쏠렸었었냐? 아니죠. 그러면 절대 아니었죠. 그러면 네. 그때 행보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있잖아요. 우리 언론도 그래요. 평가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그잖아요. 아니 네. 역사적 사실과 있는 사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근데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그렇지 않나요? 아주 좋습니다. 예. 저는 우리 모털도사 분석에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모털도사 논리 드립을 잘 치시네요. 뭐 항상 잘 치시지만 오늘 상당히 잘 치시고 성재경 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종배님 모털도사가 질문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곧 답하지 않을까요? 또 질문은 또 화내실까 봐. 예, 답 안 하고 화내실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한다고 그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저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떠난 듯 떠나지 않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제주도인 듯 서울인 듯 제주도는 갔다 와서 거기서 원희룡 지사 만났다고 하니까 예, 예. 되게 짧게 갔다 왔던데. 되게 금방 갔다 왔어요. 그냥 오래 있을 것처럼 말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금 번지수가 도대체 현역이냐, 오비야, 와이비야? 중간 B.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거부터가 궁금하고 딱 그러면 중간비입니다. 예. 저 중간지대에서 예. 그러면 중간지대는 양다리를 그랬잖아요.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예. 발은 저쪽에. 걸쳐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그 행보가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좌우하고 있는 게 뭐일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개겠죠. 하나는 6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결과일 거고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되겠는데 윤석열 총장이 나는 김종인 필요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네. 뭐죠? 이제 언젠가 이제 전화 오기만 이제 학수 고대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 바로 전화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봅시다. 네. 자, 오늘 창기 누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를 우리 모털조사 시각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자 뭐 많이 이렇게 공감이 이제 됩니다. 연습하고 이제 저는 특정 장르 이제 연기 연습을 하고 하겠습니다. 요건요. OB, YB 말고 JB 이거 재밌네요. 재미는 있잖아요. OB, YB 말고 JB. 아 라임입니까? 예, 라임입니다. 야, 예. 자, 창기 누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